사정거리 1500km 국산 크루즈 미사일 실전 배치. 발사 직후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현무-2B 탄도미사일. 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국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년부터 사정거리 5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B의 개발에 착수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2009년 말부터 중부 전선 부대와 동부 전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0년 중반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개발해 배치한 데 이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를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은 1979년 1차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평양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80km의 현무-2를 2001년 2차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함흥 일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km의 현무-2A를 보유해왔다. 군 관계자는 현무-2B 실전 배치를 계기로 우리 군은 함경북도의 낮은 일대를 제외한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이른바 동북 삼성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특히 강원도 동북단에서 현무-2B를 발사한다면 평안북도 영절이, 함경북도 무수달리를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무-2B의 비행 속도가 음속의 4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현무-2B를 발사하면 평양은 2분 22초,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은 3분 17초. 양강도 김형식 군 영절이 미사일 기지는 5분 11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달리 미사일 기지는 5분 16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스피드다. 북한 2차 핵실험 때 현무-2B 개발 착수. 군 관계자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 사정거리 300km의 현무-2A 성능 개량 작업에 착수해 현무-2B를 개발했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자위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이어 실전 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2B를 탄착적 밀도를 향상시킨 개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 연장형이다. 우리 군은 2006년 9월 중부지역에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지대지 유도무기를 지휘, 통제하고 유사시 합참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작전을 펼치거나 예하대대를 각 군단에 배속시켜 군단의 화력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도탄사령부는 현무-1, 현무-2A, 구형 에이테킴스, 신형 에이테킴스, 현무-3A, 현무-3B, 현무-3C에 이어 500km 탄도미사일 현무-2B까지 보유하게 됐다. 우리 군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4년부터
ADD 주도로 사거리 150km의 백곰, 사거리 180km의 현무-1 탄도탄을 개발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8년 9월) 우리 군이 최초의 탄도탄인 백곰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와 동일한 180km, 탄도 중량 50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1차 한미 미사일 협정이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하고 한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으나 1983년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다. 탄도미사일은 공기가 희박한 고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포물선 탄도를 그리며 음속 4에서 5의 고속으로 침투해 낙하 시 음속 10에서 20의 스피드로 목표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아군의 인력 손실 없이 적이 핵심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보다 높은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거리와 탄도 중량, 요격 어려움 등의 이점 때문에 핵탄두 투발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선호하는 전략 무기다. 이에 비해 순항 미사일은 추진체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일종의 UAV다. 일반 항공기처럼 일정한 고도를 아음속으로 비행하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지상 수행로 적응 비행할 수 있고 표적을 우회해 공격할 수 있어 방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은 작지만 적이 핵심 시설을 10m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외과적으로 공격할 경우 위력을 발휘한다. 남현무-2B와 북 KN-01은 러시아 SS-21과 동형. 우리 군은 러시아제 SS-21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현무-2B와 SS-21 미사일의 외양이 똑같다. 오른쪽 사진은 SS-21의 발사 모습. 군 관계자는 현무-2B는 러시아제 SS-21 지대지 미사일 기술을 원천으로 했다면서 북한도 사정거리 120km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제작을 위해 러시아의 SS-21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현무-2B와 KN-02는 한 부모를 둔 미사일인 셈이다. 북한이 보유한 사정거리 12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러시아 SS-21 미사일 제조 기술을 원천으로 했기 때문에 현무-2B와 흡사하다. 현무-2B 탄도미사일은 현무-2A의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ADD가 탐색, 체계 개발, 시험 평가를 거쳐 LIG X1이 생산했다. 금속재 용기인 캐니스터는 두산 DST가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2B 탄도미사일은 특수 대형 차량에 실려 야주에서 캐니스터를 이용해 발사한다. 때문에 현무-2B는 기동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2B는 북한의 스커드 시리즈에 비해 발사가 쉬운 관성항법 장치를 채택하고 있고 적의 방해 전파에도 자유롭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시리즈와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액체 연료를 채우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2B의 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러시아의 SS-21 지대지 미사일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거의 유사하다고 귀띔했다. 추진기관을 점화한 현무-2B가 캐니스터 내부의 발사 레일 전단의 핀을 끊고 지상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 SS-21은 길이 6.4m, 직경 65cm, 무게 2010kg, 엔진은 1단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탄두 무게는 482kg이다. 차탄 950여 개가 목표 지점 600에서 1500m 상공에서 폭발해 축구장 3에서 4개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비행 속도는 음속의 4배 정도로 알려졌고 탄차고 차가 목표 기준 반경 150m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비해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된 현무-2B는 사정거리로 볼 때 북한의 스커드-C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이다. 현무-2B는 러시아의 육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더와 동일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칸더는 사거리 400km, 480kg짜리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09년 4월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국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자 미측의 협상을 제안했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규제는 국가적 수모, 차탄 950여 개가 목표 지점 600에서 1500m 상공에서 폭발해 분산하는 모습, 축구장 3에서 4개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한국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정거리 500km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는 우리의 부족한 미사일 전력을 보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겠지만 북한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운용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한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사거리는 1000km로 하고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모두 걸려있는 탑재 중량 제한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군이 UAV를 운용할 때 원하는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중량 제한 폐지 문제도 협상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핵과 미사일의 소나기에 넣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 미국 방부 고위 인사를 만나 미사일 규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민은 국가적 수모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국도 한미 간전략 대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핵곰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휘했던 이경서 전 ADD 부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5도와 수도 서울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칭 전략으로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라면서 1978년 9월 서해상 안흥 사격장에서 박 대통령은 존 이컴 당시 8군사령관을 불러놓고 발사시험을 해가면서 한국의 유도탄 보유 필요성을 욕설해 그들을 설득했었다고 했다.